이른 아침에 정신이 좀 맑을 때 이야기를 좀 합니다. 알릴 의무 관련 일방적인 알릴 의무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 안내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자체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 해지 안내가 발, 해지 안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아, 해지 안내하기까지 보험사가 해지 안내를 딱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보험은 누구를 위해서 드는 건가요? 보험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서 드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의 본인을 위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호돼야 될 대상은 보험 계약자인 겁니다. 보험사도 아니고, 보험 설계자도 아니고, 손해사정사도 아니고, 보험 계약자가 보호가 돼야 돼요. 그럼 보험 계약자 중심으로 모든 절차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일방적인 알릴 의무 해지 안내가 되느냐? 절차는 이래. 손해사정사 중간 보고서에 의하면 절차는 손해사정사는 보험 계약자 보호자를 면담을 했다. 또는 보험 계약자를 면담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과정에서 그 손해사정사는 보험 계약자나 보호자가 딱 보기에는 이 보험을 이제 사고가 접수가 됐으니까 이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고 이런 절차를 준비하고 뭐 특별한 이의가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보험금 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보험 계약자를 위한 것처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험 손해 사정사는 전문가예요. 이 보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도 없이 보고 지금도 일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고 보험 사고를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그 보험사를 위해서 하든 보험 계약자를 위해서 하든 그러니까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를 위해서 할 거고 보험 계약자가 고용한 손해사는 뭐 보험 계약자를 위해서 하겠죠. 근데 그 보험 계약자가 선뜻 손해사정사를 보험 사고로 해서 고용할 수 있을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보험사는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별도 법인 손해사정사와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은 아주 쉽고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를 다 아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지를 다 알고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손해사정사는 면담이라는 항목 하에 그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관련해서 이제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인을 받아가요. 그 사인을 받아가서 여기서 이제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제 사인을 받아가서 의무 기록 열람을 합니다. 열람을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보험사가 원하면 아마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보험 계약자의 사인이 있어야 되나? 법적으로도 연락권이 아마 허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보험 계약 조문을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 정도까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보통은 야, 사인을 왜 해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런 사안을 닥치지 않고 사인 안 해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고 있었다면은 안 해줄 수도 있죠. 그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지 간에 그 결과가 해서 이제 알릴 의무 관련해서 뭐 이제 3개월 이내 진료했다는 건 인정이 되고 자료는 갔지만 의사소견에 표시를 안 했다. 이번 의사소견인데. 그거가 이제 그거예요. 알릴 의무 관련해가지고 좀 해지가 날라온 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손해사정사가 자기 직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 중심으로 한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손해사정사가 그런 의사 진료와 관련된 기록이 넘어갔을 때, 실제로, 청약서에 근거한 보험 계약자 청약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가지고 중간 보고를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그 해지 안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 손해사정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중간 보고서를 보는데 이 건은 만약에 이제 보험사에 넘어가면은 음, 충분히 그 알림무 해지 관련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건이다. 그러니까 그 계약의 절차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험 계약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본인도 보험 계약자를 재면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보험이 이루어졌냐. 이게 지금 설명을 잘 들었냐. 보험 설계사가 설명을 잘 해줬냐. 이런 과정을 갖다가 체크를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중간 보고서를 넣으면 이제 서로 다툼이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설계사가 일방적으로 그 사인을 하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료 기록과 그 CT나 MRI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래서 이제 그 이의 신청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사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절차적으로. 이게 보험 계약자를 보험 계약자 중심이 아닌 그냥 보험사가 이제 보험계약자를 무시하고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럼 손해사정사는 그거에 그냥 동조해가지고 가는 거고, 자기 업무가 아니다. 그냥 나는 면담만 한번 하면 끝.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손해사정자도 이 건에 의해서 어떤 돈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병원에 가고 이렇게 진료했던 걸 기록을 찾고 뭐 손해사정가 방문해서 하는 건지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들이 보고서를 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면담은 딸랑 그거 하나예요. 그냥 동의 받아내는 거. 마치 보험금을 줄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전혀 컨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사도 그런 건이 왔으면 해지 안내를 하기 전에, 일방적인 해지 안내를 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보험 계약 절차상으로 건이 그 청약서상에 해지 안내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해지 안내를 하기 전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해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지 안내 전에. 일차적으로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일방적인 해지가 왔다라는 게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는 보험이라는 제도를 팔아먹는, 보험이라는 상품을 팔아먹는 보험사가 가진 행태가 잘못이라는 거고, 손해사정사도 직무 위반에 대해까지 갈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업무를 갖다 하지 않았다는 잘못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 설계사의 영업 행위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보험사의 그 심사 절차도 문제가 되고 그거는 알아야 그걸 갖다가 보험계약자가 항변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전혀 모르게 하고 해지를 딱 내려버려요. 그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해지를 했으니까 이제 나타나는 문제예요. 보험사가 해지 안내를 한 거지 해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지가 돼야 이제 보험이 이제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보험은 유효한 겁니다. 보험은 유효한 건데 보험사가 어떻게 계약자를 압박을 하냐면 이 보험 계약자는 병원에 있어요. 당연히 아프니까 이제 보험 사고가 접수가 된 거고 그 이제 보험료 청구를 아프니까 이제 보험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험 아직까지도 보험이 유효한데 어떤 식으로 보험사가 그 이제 압박을 하냐면 보험계약자를 압박을 하냐면 일차적으로 너는 우리는 돈 못 줘.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여태까지만 간병인 이제 돈 이제 하고 더 이상 이제 간병인에 대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거야. 근데 보험이 유효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태에서 보험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절차적인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찾아보면 이건 절차적으로 분명히 위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보험사는
해지 안내라는 것, 마치 해지 안내가 해지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지 안내를 보내면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어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그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뭐 이런 것을 사안을 처리해야 되니까 우리는 돈을 안 주겠다. 이거는 보험 계약자 중심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해지를 남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험사는 무조건 해지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걸 만들 수도 있어요. 악의적인 보험사거나 그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그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우리가 그 표시하지 않으면 그 만약에 뭐 3개월 이내라든지 2년 안에 해지 건이 들어가면 우리는 돈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돈 안 주는 게 보험사의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의 이익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거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나. 그 존재 부분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알릴 의무 고지에 관한 해지에 관한 건이다.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응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해지 절차 쭉 가고 나중에 더 이상 뭐 그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거가 여지가 없고 뭐 하면 그냥 약해 보이면 그냥 해지 딱 해버리고 이제 무효화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소송이 들어가거나 뭐 소송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 어쨌든지 간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사기로 인한 뭐 형사 고발을 한다거나 보험 계약자 측에서는 그런 등등의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전까지 어떤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험 계약자 중심이 전혀 아니다.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가 법적으로도 그냥 암암리에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험사는 그거를 마치 자기들이 보험 업무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보험계약자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절차를 진행하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